Have you seen how British people wash their dishes? Scrub it and put it away. 우리는 싸잡아서 이게 서양 사람들의 설거지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해외에서도 이 영국식 설거지법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요. You're putting multiple meals in this washing bowl, washing and then drying. It's gross. No, it's 사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같은 일부 나라에서만 특이한 방식으로 설거지를 한다는 거죠. Just take the extra second and rinse and soak. 도대체 영국인들은 왜 이렇게 설거지를 하게 된 걸까요? Oh, that's a good couple, that is. 일간 소울 영화입니다. 영국인들은 설거지를 부르는 표현부터가 다릅니다. 워시업이라고 하는데요. washing dish is washing up. So you're not rinsing the soapy water off the dish, washing and then drying. 일업, 클린업처럼 업이 들어가면 뭔가를 완전히 제대로 한다는 뉘앙스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설거지 과정에 물로 헹구기가 없다는 겁니다. There's no way that you leave the soap. It's not just the soap. 그렇다면 영국은 왜 이런 문화가 생겼을까요? 일단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이유 중 하나는 세제에 대한 인식 차이입니다. 어느 순간 세제를 먹어도 된다는 인식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60년대 영국의 세제 광고를 보면 좀 더 이해가 갑니다. What's mild? It means all these suds are soft, soft, soft. And that helps keep my hands smooth. 영국에서는 주방 세제를 Fairy Liquid라고 부를 정도로 그야말로 국민 주방 세제 브랜드입니다. 맨손에 거품을 발라대며 아이까지 등장시켜 순하다는 이미지를 강조하죠. Fairy bubbles. They help keep my hands soft. Is that why you use it? 그렇다고 성분 자체를 보면 더 순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감안해야 할 점은 우리처럼 세제 원액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물에 엄청 희석해서 쓴다는 거죠. I've seen a lot of TikToks lately of people, particularly those in the UK, washing their dishes and leaving them to dry, suds and all. It's actually probably safe. That's because the amount of dish soap someone would ingest from doing this is likely very small. 그런데 영국인들은 언제부터 이런 식으로 설거지를 하게 되었을까요? 1950년대 영국 방송에 등장한 설거지하는 영상인데요. 이때는 거품만 없애는 수준이지만 그래도 헹구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수도꼭지가 2개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영국은 지금도 오래된 집들에는 주방 수도꼭지가 이렇게 2개씩 있습니다. 찬물과 뜨거운 물 수도꼭지가 따로 되어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물을 사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인데요. 한국의 경우 70년대 재개적인 주택 개량을 거치며 바로 온수와 냉수가 하나로 나오는 혼합수전이 널리 사용된 것과는 차이가 있죠.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따뜻한 물을 어떻게 썼을까요? 주로 부뚜막솥에다가 물을 끓여두었다가 목욕도 하고 설거지할 때도 필요하면 사용했죠. 그러다가 1970년대에 보일러가 보급되고 바로 온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그 당시에는 너무 춥고 더운 물을 못 썼는데 아파트 딱 오니까 뜨거운 물이 펄펄 나고 맨날 목욕하고 그게 제일 좋았던 것이죠. 당시 이 벽걸이형 보일러는 완전히 신식 문물 취급을 받았습니다. 뜨거운 물이 필요하다. 급한 준비 알았습니다. 알아서 척척 로봇 척척 보일러. 영국도 이렇게 집안 우드 스토브에 물을 끓여 온수를 사용했는데요. 그러다가 우리보다 빠른 1950, 60년대에 가정에서 온수 수돗물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영국은 집들이 크고 1, 2층으로 나뉘어 있거나 욕실이 여러 개이다 보니 우리처럼 직수형 보일러가 아니라 온수 저장 탱크를 설치하죠. 그런데 문제는 해외에서는 보통 이 수돗물을 바로 마시는데 뜨거운 물은 온수 탱크에 저장되어 있다가 나오기 때문에 마시기에는 부적합했습니다. 그래서 마실 수 있는 찬물과 뜨거운 물을 분리하게 된 것인데요. 설거지를 할 때도 물을 받아서 온도를 조절해서 써야 했던 거죠. 물을 틀어서 헹굴 때도 물이 너무 차갑거나 뜨겁거나 둘 중 하나였는데요. 때문에 이 헹구는 과정 역시 빠르게 대충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높은 것이죠. 게다가 이 온수 저장 탱크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자동으로 탱크 속 온수를 데워두는 방식이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뜨거운 물의 양이 정해져 있다 보니 펑펑 쓰다가는 샤워하다가 온수가 끊길 수도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온수를 아껴 쓴다는 인식도 생긴 것이죠. 마지막으로 설거지를 마무리한다는 개념 차이가 그릇을 헹구지 않는 습관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등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수돗물에 석회질이 많은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런 물을 영어로는 hard water, 경수라고 하는데요. The further water travels, the more minerals accumulate and the harder it becomes. 그래서 온수 저장 탱크 안에도 석회질이 계속 쌓이게 되죠. 실제 오래된 온수 탱크를 열어보면 이렇게 톱밥같이 생긴 석회질이 잔뜩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There's a calcium deposit in a water heater from the water being so hard. 때문에 설거지를 하고 나면 남은 세제 찌꺼기뿐 아니라 석회질 알갱이들을 타월로 닦아내는 것까지 해야 제대로 된 설거지의 마무리로 인식되었던 것이죠.
어떠신가요? 영국식 설거지를 역추적하다 보니 온수를 이렇게 편하게 사용하게 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았구나 싶고 설거지법 차이 하나로 이렇게 서로 문화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흥미로운데요. 영어를 배우는 재미 중 하나는 이런 문화와 역사 차이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아닐까요? 오늘도 세상과의 접점에서 영어를 만나는 일간소울 영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